사실 인접성은 우리 시험에 잘 안 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렇고 감정평가사 시험도 그렇고 안 낸다가 최근 3년 전서부터 인접성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접성까지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접성이라는 게 뭐냐면 린자가 이웃 린자의 접이 접할 접자예요. 이웃 토지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접해 있다. 물리적인 관점이에요. 물리적인 특성이니까 반드시 접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토지를 우리가 민법에서 보면 인지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웃 린자의 땅지자. 이웃 토지를 인지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 이웃 토지하고는 반드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하천이다 이겁니다. 여기가 갑땅이고 여기가 을땅이다 이거예요. 자,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거예요. 붙어 있어요. 자, 쭉 내려오면 밑바닥에 하천부지 있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붙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접성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건 갑땅이고 이건 을땅이에요. 그럼 갑땅의 어떤 개발의 내용이 여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을땅의 개발의 내용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인지 간에 이웃 토지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성과 더불어 무슨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부동성 및 인접성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역 분석은.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특정 토지의 개발과 사용은 인근 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나왔고 여기 4번에 이게 이제 34회 때 이게 이제 이 표현이 나왔어요.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가 된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자 보십시오. 예컨대 이게 뭐냐면 이 을땅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들목이 들어왔다. 나들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터체인지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갑땅은 당연히 무조건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오릅니다. 그래서 나들목이 내 땅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쪽에 다시 와갖고 그럼 이 나들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으로 한 거예요. 세금으로. 갑이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만약 갑이 지돈으로 했다. 그럼 얘기 다르지. 근데 세금으로 한 거예요. 세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부지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땅값이 왕창 올랐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로소득이지 뭐예요? 불로소득. 그러면 이걸 국고로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개발부담금이에요. 개발부담금.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 시간에 배우겠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살을 붙이면 이런 이 땅값 상승분을 마샬은 뭐라고 그랬느냐? 위치가치 또는 위치지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공부 경험 있는 분들 또 이제 중개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간편 공부하다 보면 중개사 생각하듯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거. 응?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히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고 이렇게 쉽게 했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낭패 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마샤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러한 요 불로소득을 위치가치 위치지대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치지대 나오면 또 튠인의 위치지대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지대는 뭐야? 이거는 마샬이에요. 마샬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은 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이렇게 불로소득이 생기는 이유가 인접지의 내용이 대상 토지의 땅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불로소득은 개발이익은 여기서 불로소득입니다. 이 불로소득은 어떻게 국가가 환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때문에 발생한 거? 이 개발이익은 왜 생긴 거예요? 인접성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문적 특성인데 이거는 좀 뻔해요. 이건 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까 언급한 토지의 특성. 아니, 전 시간에. 그 다음에 이거.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 두 개, 토지의 용어하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꼼꼼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택의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